우러 전쟁이 지속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데 웬 한국?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바로 우러 전쟁에서 수도 없이 쓰이는 것이 지뢰인데 그 지뢰를 제거하는데 한국의 장비가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장비이기에 전쟁 당사자를 제치고 관심을 독차지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600 코뿔소 국산 장비 K1A1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공병 전차입니다. 전투공병 전차란 컴뱃 모빌리티 비이클 혹은 컴뱃 엔지니어 비이클이라고 불리며 전장에서 적이 구축한 지뢰지대나 각종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차인데요.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하니 강력한 방호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의 방호시설을 무력화해야 하니 지뢰를 차체로 뭉개버려 터뜨리거나 기계팔이나 삽, 차감기, 집게 등 장비의 정교한 조작으로 각종 장애물을 해체하는 데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고급 장비입니다. 이런 전투공병 전차는 걸프전 이후로 적의 요새화된 진지를 공략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등장한 장비로 기존에는 독일의 AEV3 코디악,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트로잔 AVRE 같은 서구 열강 유수의 장비들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는 이런 장비들을 두고 한국의 K600을 지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는 K600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하지요. 한국의 코뿔소가 기존 전투공병 전차들과 유독 다른 점은 바로 정교하고 튼튼한 기술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K600은 기존 전차들이 가진 대지뢰 방호력을 훨씬 웃도는 대단히 튼튼한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전차 하부에 대한 방호력 확보는 워낙에 기술적 난제인 만큼 기존 지뢰 제거 차량들도 갖추는데 고생한 분야지요. 미국의 전투공병 전차 M9 에이스는 이런 방호력이 빈약한 데다 작업자가 노출되는 심각한 설계 결함이 있었고 이를 개선한 M1150 ABV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고 노예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영국의 챌린저2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한 트로잔 AVRE 또한 진흙밭이나 험한 산지 등의 지형을 극복하면서 방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요. 널따란 평원에 익숙한 이들이 개발한 독일의 AEV3 코디악,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공병전차는 고저가 큰 거친 지형을 오가며 전차의 하부, 측면 등이 노출되거나 험한 지형에 장비가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에서는 스펙상의 방호력을 보장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도 전전긍긍했던 것이고 지뢰에 인한 피해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악명 높은 진흙지대 라스푸티차에 빠진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공병전차들은 무력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화력에 노출되었고 병사들은 수백억짜리 장비를 버리고 자신들의 목숨만이라도 보존하려 뛰어서 도망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비극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한국의 K600 코뿔소는 애초에 산지가 즐비한 대한민국의 험한 환경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장비로 개발되었지요. 당연히 극악의 지형에서도 뛰어난 방호력을 보장하는 명품입니다. M15 대전차 지뢰 등 현 시점 대부분의 강력한 대전차 지뢰를 차체로 직접 막아낼 수 있으니 대인 지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방호력에 더해 독자적인 자기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로 지뢰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전방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지뢰들이 지자기의 변화를 감지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적을 탐지하여 폭발하는 자기감응식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K600의 무능화 장비는 이런 지뢰들을 원거리에서 격발시키거나 무능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자적인 기술에 더해 많은 공병 차량이 운용하는 폭탄을 땅에서 폭발시켜 땅에 묻힌 지뢰까지 제거하는 미클릭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와 무력화의 이중 구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강력한 방어력과 뛰어난 선제 지뢰 탐지 능력 그리고 제거 능력이라는 삼위일체로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장비가 아닌 한국의 K600을 원해왔습니다.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의 지뢰지대를 개척할 용도로 원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공식적이고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밝혀졌지요. 로이터 통신의 아나스타시아 말렌코 기자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전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또한 인도적 지뢰 제거 분야를 포함하여 양자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각종 외신들 또한 높은 주목도를 방증하듯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특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회의에서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부상률을 줄인 것에 대한 감사라는 평은 이미 K-600 콧불소를 운용해본 뒤의 평가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SBS는 이미 1년 전 보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지뢰로 인한 사지 절단 사상자를 5만 명가량으로 추산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밀리터리 정보 사이트 밀리타르니는 지뢰 뉴스를 꾸준히 전하며 현 시점의 사상자를 그 이상의 훨씬 웃도는 수치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외신에선 한국의 K-600 지원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군의 손실 방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방위 관련 뉴스, 보고서 등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출판사 더 디펜스 포스트, 저스터 도밍고 기자의 평가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사의 온라인 기고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뢰를 제거하는 탁월한 장비를 제공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적을 사살하는 데만 있지 않고 아군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도 탁월하다는 평가도 줄을 이었지요.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장비 K-600 콧불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에선 콧불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